우리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 레이아웃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면 한번 직접 구성을 해 보시면 되고요.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엑셀 시트처럼 가로 세로 격자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설정해서 거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유연하게 이것저것 막 바꾸기가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상대 레이아웃 또는 제약 레이아웃을 그 조합해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볼게요.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얘가 뭐 양이 많아지면 여기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슉 하면 얘가 자동으로 슉 올라가게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스크롤 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화면을 사용하는 언어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스크롤 바를 하나 붙일 때 일반적으로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크롤 바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안에 내용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제공이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 누르고, 자, 넥스트 누른 다음에, 자, 이제 마이 스크롤 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키지 네임에서는 마이 삭제를 하고요. 스크롤 뷰라고 하고, 자, 피니쉬 눌러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화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하단 이거 줄이고요. 왼쪽 프로젝트 줄이고 액티비티 메인.xml로 가봅니다. 자, 이게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자, 어떤 걸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보통 그 화면에다가 글자 같은 게 막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막 추가가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부분, 즉 어떤 웹 서버나 이런 데 접속을 해서 뭔가 가져올 때는 뭐 어떤 가져온 값이 막 출력이 되겠죠. 화면에 출력시킬 수가 있는데, 그 출력을 시킬 때 일정 공간이 넘어가면 스크롤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일단 자, 텍스트 뷰 선택 만들어져 있던 거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바꾸고요. 상단에다가 뭐 버튼 일단 갖다 놓을게요. 하나만. 자, 근데 얘가 허리젠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얘를 버티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버튼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이아웃 위드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버튼으로 가면 레이아웃 위드스 이렇게 되는데 레이아웃 웨이트 값이 자동으로 붙었죠? 웨이트를 삭제해 주시면 저 버튼이 이렇게 하나 가서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해서 글자가 표시될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넣을 텐데요. 그 글자가 계속 양이 많아지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요 화면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스크롤이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버튼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스크롤 뷰 안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칸먼에 보시면 스크롤 뷰가 있죠. 요거를 화면에 갖다 추가하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화면을 꽉 채우게 돼요. 매치 페런트니까요. 그죠? 가로 크기가 매치 페런트, 세로 크기가 매치 페런트니까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꽉 채우겠죠. 이런 모양으로. 자, 꽉 채우게 되는데, 이 스크롤 뷰 안에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텍스트 뷰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 뷰가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텍스트 뷰에 내용물이 쭉 많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는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스크롤 뷰가 필요한 뷰가 있다면 그거를 스크롤 뷰로 감싸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 스크롤 뷰가 쭉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기본 텍스트 뷰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글자가 막 추가되면 글자가 막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스크롤 뷰로 되어 있는 영역이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오른쪽의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요 팔레트 같은 게 있죠. 요거 클릭을 하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을 자, 요거 선택을 하고 약간 연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코드 값이 들어가죠. 이 코드 값은 우리가 RGB 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삼원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16진수로 해서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나눠져 가지고 이게 레드, 자,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돼서 요 색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샵을 붙이고 요 코드 값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 색상이 붙는데 이 색상이 설정될 때 우리가 이 코드 값을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까 요걸 눌러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부분을 누르면 미리 지정된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컬러라고 왼쪽에 있죠. 컬러에 가보면 이 OS나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기본 컬러들 같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 영역이 스크롤 뷰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설정해서 구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어서 계속 글자가 추가가 되면 자, 화면 영역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화면 영역이라고 하면 텍스트 뷰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인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스크롤 뷰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 스크롤 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지금 같이 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자주 사용해 볼 거예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방법은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우리가 이미지가 좀 큰 경우에 이 큰 이미지를 스크롤 이용해서 쭉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크롤 뷰는 보통 이제 그 수직 방향, 즉 상하 스크롤을 보통 만들게 되는데 좌우 스크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허리젠털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책에 나와 있고요. 직접 한번 화면 구성을 하고 필요하면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나 또는 실제 단말에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크롤 뷰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이번 장에서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제약 레이아웃 외에 리니어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 즉 렐러티브 레이아웃이죠.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그다음에 스크롤 뷰까지 봤는데 이 중에 제일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그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뷰를 중첩시켜 놓고 이미지 뷰 두 개를 중첩시켜 놓고 이거를 버튼 눌렀을 때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제 소스 코드를 건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소스 코드를 이제 건드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스 코드 즉 자바 프로그래밍 같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다면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까지 했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